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죄송하지만요. 하지 마세요, 그냥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전 태영 작가이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직업 이야기예요. 여러분들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진작가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는 제 후배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, 제가 앞으로 펼쳐질 사진작가로서의 그런 삶의 변화들을 미리 한번 넌지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은 한 8년 전으로 흐릅니다. 제 이력을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자면, 영국에서 터키항공사의 인턴으로 재직을 좀 했었고요.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해외 영업팀으로서 근무를 좀 했었어요. 독일을 좀 출장을 가서 그 통역도 하고, 업무적인 그런 영어 통역, 그리고 네고시에이션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하면서 그 영업들을 같이 해 나오는 그런 업무를 좀 진행을 하다가, 운이 좋게도 뉴욕에 있는 그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좀 마케팅 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또 몇 년간 재직 활동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길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느꼈던 그런 갈등, 내면의 그런 막 부딪혔어요. 막 되게, 야,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. 야, 너 그래도 직장생활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도 없고 결혼생활도 하고 남들처럼 살아야지. 아니야, 너는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. 인생 한 번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.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,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는. 그러다가 제가 앞에 앉아있는 제 부장님의 모습을 바라봤어요. 그냥 가만히. 와, 내 10년 후 모습, 내 20년 후 모습이 이제 저분이겠다. 그렇다면 저분은 과연 행복할까? 라는 그런 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제 마음속의 답변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 답이 좀 컸었거든요. 그냥 제가 바라보는 직장인의 모습은 조금 좀 그랬었어요. 여러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겠는데,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주체로서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 리드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조금 더 건강하고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. 그렇다 보니까 직장생활과 조금 안 맞는 거예요. 그 결심을 하면서 가장 이제 그 결심을 방해했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돈입니다. 그때 사진작가가 되면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이 월급이 꽂히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멀어지는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. 거기에서 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, 과연 내가 이 사진을 도전했을 때 잘 될 수 있을까? 입에 풀칠하면서 살 수 있을까? 정말 불안했거든요.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가장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막고 있는 그런 벽일 텐데, 현실적으로 저는 1년이라는 생존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 놓았었어요. 뉴욕 기준으로.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진작가를 해서 돈을 설령 정말 하나도 못 벌지언정 그냥 젊은 날에 내가 이 정도 도전도 안 해보고 겁쟁이로 계속 일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먼 훗날 내가 내 자신한테 떳떳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작정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. 그때 당시에 느낌이 어땠냐면, 제 심적인 그런 부분을 묘사를 하자면,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 집에 있어요. 그 집 안에 이제 따뜻한 벽난로가 이렇게 켜져 있고 따뜻한 온기 속에서 들어가 있는 공동체 조직 생활의 내 모습이었다면, 이 사직서를 던지고 나온 순간 그냥 언덕에 나 혼자 홀로 서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오롯이 다 견뎌야 되는 그런 그림. 근데 그게 너무 자유로운 그런 약간 좀 모순적인 감정들이 대립하는 기억이 납니다. 이렇게 흘러온 제 삶에서 사진작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변화된 제 삶에 대해서 조금 서론이 많이 길었죠.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, 이제 휴식과 일의 모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휴식과 일이 굉장히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죠. 보통의 직장인분들은 이제 보통 퇴근을 하게 되면 이제 오롯이 그 휴식에 대한 그런 니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한다면, 사진작가는 그렇진 않아요. 촬영을 하게 되면 끝이 아닙니다. 그 촬영한 결과물을 가지고 집으로 퇴근을 하게 되면 고정을 하게 되고요.
보정을 하게 되면 그 사진을 알려야지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또 마케팅 작업을 해야 되고요. 이런 부분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형태의 일이 사진업이거든요. 그래서 휴식이 잘 없어요. 작정하고 휴대폰을 꺼놓거나 컴퓨터를 닫아놓고 나는 무조건 이 기간 동안을 쉴 거야 라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휴식은 사진업을 하시는 순간 굉장히 좀 모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이긴 해요.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항상 머릿속에는 이 뇌가 일을 생각하고 있고 놀면서도 휴식을 하면서도 그렇다 보니까 이 사진작가로서 그런 부분들은 꽤나 큰 단점, 직업적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요. 두 번째는 외향성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측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사진은 서비스업이죠. 물론 사진업의 종류는 굉장히 좀 다양한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는 웨딩 그리고 스냅인데요. 제 그 분야에 국한되어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. 이런 분야의 사진업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그 촬영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선두의 입장에서 항상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분위기를 감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그 대화, 소통밖에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외향적으로 조금 인간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런 체감을 하실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세 번째 좀 재밌는 건데 장비로 인한 짐이 항상 많아집니다. 이게 물론 다른 산업처럼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겠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는 자잘자잘한 그런 장비들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. 굉장히 좀 심플하게 어떤 작가님들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하게 그냥 투바디에 투렌즈 이렇게만 딱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처럼 진짜 뭐 라이팅 뭐 수십 대에서 카메라 바디 그리고 라이팅의 액세서리들 수많은 렌즈들 오디오 시스템 뭐 이런 장비들로 여러분들의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뺏기는 모습을 경험하실 거예요. 거기에다가 여행을 한번 가게 되면 정말 이 피곤한 여행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. 사진작가가 되기 전에 제가 직장인으로서 여행을 했을 때는 정말 좀 여행다운 여행이었거든요. 항상 자유롭고 와 재밌다 뭐 이런 것만 느꼈다라고 한다면 와 사진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여행을 하면 뭔가 일 같아요. 진짜 아름다운 여행지에 왔는데 내가 이걸 안 찍어? 와 미친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게 여행하러 왔는데 일에 대한 압박감이 자연스럽게 저를 누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장비를 많이 갖고 가게 되죠. 그러면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. 그래서 빨리 지치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는 그런 여행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진작가로서 전향을 하게 된다면 좀 이러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. 네 번째는 삶이 즐거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 가장 좀 본질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직장인으로서의 제 삶은 재미가 없었어요, 사실. 제 아까 보입부에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요. 근데 사진작가는 왜 재밌냐면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쉽게 일의 피로도를 느낄 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냥 A라는 업무를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오는 그런 피로감이 굉장히 많은데 사진은 그렇지가 않아요. 사진은 내일 또 다른 고객님을 만나고 설령 장소가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일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할지라도 빛이 달라요. 그래서 빛과 상황과 사람 굉장히 좀 갖가지 요소들이 변화되는 것이 사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반복할지라도 굉장히 좀 다채롭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거기서 오는 재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과의 소통 그러면서 알게 되는 그런 좀 거창하긴 한데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길러진다라고 할까요? 왜냐하면 촬영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. 와 지금 살면서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만나고 그 촬영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또 간접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의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. 사진작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의 재미는 훨씬 더 많이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5번째 바로 직업병들이 조금 있는데요.
사진 작가를 하게 되면요,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이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만한가라는 고민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.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직업병이기도 하죠. 또 재밌기도 하고. 그래서 뭐 카페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뭐 놀러를 가거나 하면 조금 한번 둘러봅니다. 둘러보고 저기서 찍으면 예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직업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앞으로 제가 할 얘기를. 저는 뉴욕에서 스트릿 사진을 정말 좋아했고 많이 찍었어요. 그리고 처음에 제가 뉴욕에서 이제 어떤 사진 분야가 나한테 가장 잘 맞을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 사진도 찍어봤고요. 패션도 많이 찍었었는데 뉴욕 시내를 매일매일 돌아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. 그때 여자분들, 특히나 여자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뉴욕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고, 제가 원하는 그런 그 피사체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갑니다. 거절에 대한 불안감 하나도 없이 바로 가서 까이면 까이는 거고,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을 조금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좀 생겼다. 이게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일 수도 있겠고, 아니면 제 개인적인 그런 고질병일 수도 있겠네요. 그 다음에 이건 좀 안 좋은 건데, 육체적인 직업병이 생깁니다. 바로 이 손목, 손월 증후군이라고 하죠. 굉장히 좀 손목이 아픈 그런 통증을 달고 삽니다. 목과 허리 디스크는 조금 겪으실 거예요.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. 저도 지금 목, 허리 디스크 둘 다 있고요. 손목도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직업병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 자, 이제 6번째, 새벽형 인간이 되기 쉽다라는 건데요. 보정도 굉장히 좀 창작의 그런 귀중한 시간이거든요.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좀 예술적인 그런 자기 마인드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, 보통은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촬영하기 전에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방법을 좀 썼었는데, 보정도 똑같아요. 왜냐하면 보정도 또 다른 창작의 영역이거든요. 그 보정을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, 이 마음을 먼저 정돈하지 않고서는 그 보정의 색감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게 잘 되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입니다. 물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, 제 주변에, 최소한의 제 주변의 작가님들은 대부분 새벽에 보정을 합니다. 이유를 물어보면 저도 똑같습니다. 그냥 그때 보정이 제일 잘 된다. 라이트룸을 많이 쓰죠. 라이트룸이 이제 보통 암실, 그러니까 다크룸에서 떼어온 그런 말이거든요. 옛날에 우리가 필카 시대에도 암실에서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해왔죠. 물론 암실이 당연히 그 기술적으로 필요한 그런 환경이기도 하지만, 어두울 때 사람의 집중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, 사진 작가로서. 그래서 마음도 굉장히 좀 영감을 많이 받게 되고 감정적이기도 하면서 새벽 시간에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으실 거다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립니다. 자, 그 다음 그 변화되는 모습은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화될 건데요.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도태되실 겁니다. 죄송하지만요, 이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신 순간, 게을러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할까요?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거는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. 그냥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. 근데 그 잘 하기 위한 원동력이 제가 봤을 땐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자기 관리에 한때 미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, 어느 정도였냐면 약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썼어요. 그냥 새벽 6시에 일어나서는 영자 신문을 읽고, 뭐 새벽 7시가 되어서는 운동을 들어가고, 뭐 스트레칭도 하고, 뭐 그때 뭐 이렇게 쭉쭉 있어요. 뭐 그 정도로 예민하게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다짐을 하셔야지 사진작가로서 원활한 그런 삶을 걸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, 하지 마세요. 그냥 솔직히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변화되는 점은 바로 도입부에 얘기했던 수입의 불안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겠죠. 굉장히 좀 럭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자기가 쓰는 그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, 오로지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잘 되시는 분들도 봤고요. 근데 감각은 너무 뛰어난데
자기를 알리는, 자기를 패키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미숙하신 분들은 또 계속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렇게 도태되는 그런 분들도 또 봐왔고, 그래서 이제 수입이 좀 천차만별입니다.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벌고요, 어떤 분들은 정말 허덕이고요. 변화되는 삶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요소이면서도 쉽게 제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수입은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해질 거다.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사진작가로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감각도 좀 도전하시기 전에 익히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한번 시작했을 때 최소 1년, 2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진작가로서 발을 띄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을 때려친 다음에 사진작가로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열거를 해드렸는데, 그 외에 말고도 좀 다양한 변화들이 있죠. 지금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속이야기도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인 스토리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란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어쨌거나 저는 8년 전의 제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말은, 도전하십시오. 한번 사는 인생 도전하시고요. 열심히 후회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.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잘 되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. 사진작가로의 길을 걸으신다고 한다면 또 정말 또 즐겁거든요. 많이 즐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어쨌거나 좀 횡설수설한 영상일 수도 있겠네요.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공감이 되셨으면 또 좋겠고요. 이번 영상 보시면서 나는 사진작가로서 전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, 이런 것도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힘도 얻어가고 그리고 또 공감도 얻고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또 태용작가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